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마인드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디자이너에서 생활툰 작가가 되기까지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할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다가오시면 제가 다가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보통 컨제라고 합니다. 또는 인계창. 뭐냐면 사실 만화가, 웹툰 작가 이거는 너무 좁아요. 저를 소개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지금 영상이라는 컨텐츠도 지금 찍고 있고, 그리고 웹툰,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하기도 하고, 제가 SNS를 열심히 하는데 SNS에 올리는 그것도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컨제, 컨텐츠 제작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계창, 인터넷 게시물 창작자라고도 말해요. 이 컨제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SNS 다 하시잖아요, 하나쯤은. 또는 SNS를 안 하시더라도 어떤 동호회 같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것도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컨텐츠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컨텐츠일 뿐입니다.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FAQ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 자주 묻는 질문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냥 또 바로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초성으로 제가 약간 잔재주를 좀 부려봤는데요. 자, 디자이너를 하다가 왜 웹툰 작가가 되었나요? 자, 초성 한번 맞춰보시고요. 정답은 사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정답인데, 자신감, 관종, 마이셀프. 첫 번째,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1.5세대라고 보통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5세대지만 우선 지금 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역이고요. 그리고 제가 윌류메리미도 연재하고 있지만 사실 2작품을 더 연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이름을 가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인의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되면 제가 그때 짜잔 내 작품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어요. 초반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모든 일이 자신감만으로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대략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한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유명은 아니지만, 그렇죠, 무와 유의 중간 단계, 뭐 유명 정도라고 해둘게요. 근데 그래도 유명까지 올 수 있었던 게 그 10년 동안 무명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수련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익숙해지고 해서 제가 지금 유명의 단계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종. 이 관종이라는 말이 요즘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내가 만든 컨텐츠에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종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필수 덕목이에요. 컨텐츠 만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는 뭔가 절실하고 재밌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관심이 없으면은 만들어가지고 본인 블로그에 비밀글로 올리면 되죠. 혼자만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 왔고 그게 저의 에너지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셀프, 저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디자이너 할 때는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디자인이라는 게 뭐 우리가 신는 신발의 로고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요. 그것도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죠. 하지만 굉장히 축약돼 있습니다. 그 로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는 저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는지 거기에 어떤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웹툰은 쫙 풀어요. 정말 대사로, 그림으로 쫙 풀어주기 때문에 내 자신을 노골적으로 풀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컨텐츠죠.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촬영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셨나요? 자,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재능, 노력, 착실, 환경.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할까요? 냉정하게. 어떤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운동은 솔직히 말해서 70% 이상이 타고난 재능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실 지금 웹툰 작가분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아마 한 3살 때부터 잘 그렸을걸요, 최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천재들일 겁니다. 그런 천재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나마 이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엄청 잘 그렸대요. 그냥 TV에서 나오는 거 뭐 하나 보면 애기가 이렇게 따라 그렸대. 그래서 와, 얘 천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림을 잘 그리면 약간 좀 얘는 나중에 굶겠구나. 그런 좀 시대였습니다. 제가 의외로 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진짜 너무 세상이 좀 무섭죠. 그러면 나는 재능이 없어. 그림 못 그려. 공부 못 해. 머리가 나빠. 뭐 운동 못 해. 하지만 두 번째 노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저는 되게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노력을 꾸준히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착실이죠. 착실. 꾸준히 뭔가를 하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소위 말하는 그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하고 싸워볼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자, 이 환경도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신인 그 웹툰 작가, 동료 작가가 와서 그 웹툰회관에서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이것저것 이렇게 최대한 제가 뭐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면 그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웹툰을 준비하시는 분이 너무 막 힘들어. 지금 돈도 없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뭐 건물주라거나 아니면 금수저거나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 아, 정말 마음 편하게 좋은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또 뭐 좌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좌절은 해도 돼요. 하지만 포기는 할 필요가 없죠. 저도 사실 좌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력하고 착실히 있으면 돼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뻔한 얘기라서 말이 오히려 길어졌네요. 하지만 정리하자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는. 자, 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림을 못 그려도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나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웹툰 작가를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 못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원 하나를 그리더라도 덜덜덜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제가 웹툰 작가가 어떻게 되나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능입니다. 가능, 매력, 글작가. 요즘 웹툰은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웹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잖아요. 스토리. 그림을 못 그리면은 스토리로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 웹툰도 윌리메리미 말고 다른 작품들은 제가 이제 스토리하고 뭐 그림 콘티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그냥 텍스트, 스토리만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웹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혼자 만들 수는 없죠. 이 옷을 하나 만들더라도 디자이너가 있고 뭐 옷감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재봉하시는 분들이 있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옷이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옷도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력. 이게 정말 요즘 그 웹툰의 시대가 옛날에 그 웹툰이나 출판 만화가 실력의 시대라면 저는 요즘은 사실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매력이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다시 좁혀서 너무 많은 웹툰이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매력이 있는
작품은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안84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기안84의 작품 보세요. 솔직히 그림 잘 그렸나요? 잘 그렸어요. 그렇지만 이만큼 잘 그리는 작품들 많아요. 근데 기안84의 작품이 왜 사랑을 받냐면 매력이에요. 다른 작가들이 구현하지 못하는 기안84만의 그 뭔가 현실적이고 그 쿰쿰한 매력이 있어요. 복화관 같은 경우도 그 뭔가 그 쿰쿰한 원룸에서 내가 같이 이렇게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기안84의 초능력, 즉 매력이 있고, 이제 주호민 작가 같은 경우도 주호민 작가가 소위 말하는 그 그림 못 그리는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는 아니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입니다. 주호민 작가는. 왜 주호민 작가가 만든 작품이 그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우선 스토리를 되게 잘 쓰고요. 정말 연출을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아요, 그림이. 그렇지만 그냥 이 재밌는 스토리를 독자의 뇌 속으로 그냥 쑤셔 넣어요, 호민이는. 그것도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호민 작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정말 흡입력 있는 그림, 쉬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력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매력은 꼭 그림은 아니에요. 스토리에서도 이런 매력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 글을 올릴 수 있으면 누구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웹툰은 어떻게 배워야 하나요? 이거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학교, 학원, 특강, 콘텐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초반에 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훈련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장 좀 웹툰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요즘은 학과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저 당시에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못 배웠어요. 뭐 웹툰을 배울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웹툰 학과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또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강,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특강은 웹툰에 대한 스킬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최소한 뭔가 자극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강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강 중에 또 웹툰 스킬에 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 들으면 좋고요. 마지막 컨텐츠인데, 컨텐츠 제가 계속 아까부터 그러고 있는데, 저는 현재는 컨텐츠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웹툰은 어떻게 보면 영화 필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많은 자극을 받아요.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그리고 화면 같은 거, 영상미 같은 거를 보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안 배우시고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지금은 그래도 웹툰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웹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다른 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전혀 다른 곳에서. 한 편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주일 마감 엄수.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윌메리미 예를 들자면 윌메리미가 보통 한 3, 40컷 정도가 돼요. 보통 한 편에. 그렇지만 오늘 그리는 내용에는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럼 한 컷에 4명을 그리다 보면은 훨씬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콘티가 좀 어려워. 콘티 정리가 잘 안 돼. 내용 정리가. 그러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근데 반대로 익숙한 것들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적고 뭐 이야기가 술술 풀려갔다면 빨리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놨고, 근데 정확히는 그냥 일주일입니다. 즉 마감 엄수예요. 제가 지금 윌메리미 일주일에 2편, 그리고 다른 작품 일주일에 2편 해서 총 4편을 마감을 해요. 일주일에. 그거예요. 일주일에 내가 정해진 마감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프로라면 정말 노 익스큐즈입니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자연재해나 뭐 그런 거 아니라면
절대 늦으면 안 돼요. 독자들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 웹툰 작가님들 이런 부분은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네, 늦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감 엄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독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웹툰으로 얼마 벌어요? 자,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치킨집? 뜬금없이 치킨집이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케바케, 그리고 자영업.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웹툰 작가지만 저를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냥 컨텐츠 제작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제작자이기 때문에 컨텐츠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집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치킨집 얼마 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집집마다 다 다르지. 똑같습니다. 웹툰도 정말 많이 버는 작가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수입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자영업자하고 똑같아요. 수입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괜찮게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웹툰 작업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기쁜가요?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월급 받을 때잖아요.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료가 들어왔을 때. 근데 이 고료라는 게 단순히 돈 하면은 뭔가 속물 같지만 이 돈이 왜 왔어요? 제 컨텐츠에 대한 가치가 대가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료가 높이 들어올수록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 정해진 고료 말고 이제 미리 보기 수익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많이 들어오면 기뻐요. 이 단순히 돈을 번 것도 기쁘지만 독자분들이 내 컨텐츠를 이렇게 기쁘게 소비해 주셨구나 해서 이 독자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이게 독자라고 써 있죠. 저는 여러분들 없으면은 뭐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로 제 컨텐츠가 존재 가치가 없으면 저도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댓글 같은 경우도 이 댓글뽕이라는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 작가들이 정말 열심히 막 밤새서 마감을 해요. 그리고 업로드를 해. 근데 막 와 작가님 레전드예요. 뭐 위로 올려드리자. 뭐 막 작가님 천재신가요? 막 소름 그런 댓글이 달리면 진짜 이 댓글뽕 몸은 막 지쳐가고 있고 다크서클이 막 무릎까지 내려오는데도 이 뇌는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 작가는 다음 작품에 또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근데 조금 컨텐츠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욕은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욕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거나 그냥 벽을 향해 소리 쳐주시고 웬만하면은 이 작가들한테 응원 댓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제 나쁜 댓글을 쓰면 이분이 또 위축돼요. 그럼 다음 작품이 더 재미가 없어질 확률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해라 잘한다 해가지고 다음 작품에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좋은 댓글을 쓰면은 그 에너지가 작가한테 갑니다. 그러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웹툰 작업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힘든가요?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을 때도 항상 소재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를 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콘티 짜고 그림 그리고 펜터치하고 그러다 보면은 힘들어요. 힘들고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 해 뜰 때까지 제가 작업을 하고 또 이거 촬영하고 또 일루메림이 또 하러 가야 됩니다. 항상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어떡해요? 해야 되겠죠? 일하시는 분들 아마 항상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미 일이 됐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존경하는 웹툰 작가는 누구인가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가스파드하고 박태준 작가를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이제 가스파드 작가와 박태준 작가의 공통점이 뭐예요? 잘생겼죠? 네, 잘생긴 부분도 굉장히 존경을 하고 가스파드 같은 경우는 작품에서 예술성을 느끼게 해줘요. 그런 거가 너무 좋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작품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가스파드 작가의 그 인성
인성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 독자들을 사랑하는 그 따스한 마음 그런 걸 굉장히 존경을 하고 박태준 작가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컨텐츠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실행하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즉 재미. 이 재미를 가장 잘 표현을 하는 작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태준 작가 작품을 보면 뭐 자극적이다 뭐 어쩌다 하지만 인기 많잖아요. 왜? 재밌으니까. 네. 음식으로 치면은 이렇다 저렇다 뭐 재료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근데 맛있어. 겁나 잘 팔려. 똑같습니다. 웹툰도. 박태준 작가가 그거를 정확히 관통한 작가예요. 제가 본 웹툰 작가 중에 가장 웹툰을 사랑하는 작가 같아요. 미쳐 있어요. 웹툰에. 그냥 오로지 작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몸이 막 망가지는데도.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존경심을 느낍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그 FAQ 준비한 거는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컨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다.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 웹툰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